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비앤비의 약자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입니다. 창업자는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하고 조 게이바 그리고 이제 네이선 블레차지크인데, 에어비앤비는 그야말로 뭐 에어베드입니다. 뭐 87불밖에 안 되는, 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호텔이 만실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체스키가 우리가 지금 월세가 되게 내기가 빠듯한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같이 자면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공기침대, 말 그대로 공기침대밖에 없던 시절에 충동적으로 작업을 이제 결심했던 브라이언 체스키하고 조 게이바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100명의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1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39명인데 100명까지 1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0년 말에 IPO를 실시했는데, 현재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호텔, 이 세 개 호텔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개 호텔의 시총을 합쳤을 때도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이제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작년 말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제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인데요. 워케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워케이션, 그러니까 일, 워크와 그리고 이제 베이케이션, 휴가의 합성어인데, 이게 지금 브라이언 체스키가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하긴 했는데 상당히 이제 숫자에 밝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현재 사람들은 휴가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휴가를 즐기면서 이제 아빠나 엄마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에어비앤비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와 토큰화,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현실화시키지 않고 있는데 포텐셜의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영업 오버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애뉴얼 이제 트렌드고, 보면 이제 2020년에 한번 크게 당했죠. 그리고 이제 쿼터리로 보자고 하면은 2021년 1분기에 조금 이제 힘들다가 차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는 살짝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닝은 그렇지만 이제 마이너스는 아닌 상황입니다. 4분기 매출로만 봤을 때는 매출은 이제 1.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8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은 작년 전체로 봤을 때는 6 빌리언 달러, 상당히 깔끔합니다. 1.5 곱하기 4는 6,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7.2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건 당연히 코비드 19 때문이고요. 영업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매출 순위뿐만 아니라 예약 건수, 여기서 이제 매출 이제 미래 지표라고 하는데,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91%, 그리고 이제 총 예약금 규모, 이제 GBV라고 하는데 그로스 부킹 밸류가 이제 59% 가량 이제 좋아지는 현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예약 숙박일 중에서 절반 가량이 이제 일주일 그 이상이고, 5분의 1은 심지어 이제 1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 근무의 영향, 앞서 브라이언 체스키가 얘기한 트렌드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는 여행이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총 숙박일 수의 35%가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1분기의 20%에 비해서 15% 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점점 이제 오미크론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쪽 매출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 예약 숙박일 수가 전년 12월보다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강력하게 억눌린 수요가 증거가 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에 비해서 더 높은 여름 휴가 예약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21년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호스트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에 여행 수요가 만약에 폭증한다고 했을 시에는 앞서 언급했던 힐튼이나 뭐 메리엇이나 뭐 이런 곳들은 카펙스를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현재 남아있는 그 집주인들이 만약에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은 폭발적인 수요에 폭발적인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간단한 단계로 쉽게 호스트가 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커 슈퍼 호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1년 4분기 신규 액티브 호스트는 전분기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커버라는 이제 보험 프로그램도 적용을 해가지고 100만 불 책임 보험, 그리고 100만 불 피해 보장, 그리고 애완동물 피해 딥 클리닝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웃룩을 한번 보면은 올해 1분기 숙박 경험은 아마 이제 코비드 이전 19년 이제 1분기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됐는데 아시아 지역은 아직 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고요. 중남미가 요즘 강력한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3분기 매출은 1.4에서 1.48 빌리언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4분기가 1.5 빌리언 달러니까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계절성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19년이나 20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름에 에어비앤비는 더 많은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성장률 20%,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20% 가정해봤을 때 적정 주가가 이제 175불 정도 나오는데 현재 주가와 매우 유사하지요. 만약에 근데 5%포인트씩 좀 높여봤어요. 왜냐면 지금 지난 4년간 매출 성장률이 24%였고요, 매년. 그리고 현재 그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율이 27%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장률 25%,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25% 가정을 했을 시에는 적정 주가가 321불까지 되는데요. 이 정도의 포텐셜까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요 리스크가 있는데요. 상장 전까지 자본금은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지금 이제 플러스가 됐는데 IPO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 부채 비율은 이제 50.64%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8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제 20년 코비드 19가 터졌을 때 영업 적자가 1년에 3.4 빌리언 달러가 발생했거든요. 그때 이제 감원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비드 19과 같은 일이 만약에 다시 반복됐을 때, 오늘 뉴스 보니까 빌 게이츠는 또 다른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회사 경영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가지고 앞서 조금 장밋빛으로 예상했던 연간 이제 25% 성장하고 연간 25%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10년간 지속됐을 때 그 정도의 주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주요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어비앤비.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런 류의 이제 기업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브라이언 체스키, 이 사람이 이제 CEO인데 말을 되게 잘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여행은 비행기 예약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비행기 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 그때의 숙박지는 어디일까? 그렇게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여행은 어떻게 바뀌냐면 경험 위주,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으로 간다고 하면 뭐냐면은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 지금 내가 묵을 곳이 있느냐, 아니면은 암스테르담에 내가 묵을 곳이 있느냐, 아니면 강원도 평창에 내가 묵을 곳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에어비앤비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에어비앤비에서 비행기 예약까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기 있는 게 예컨대 뭐 광장시장 맛집 데이트, 뭐 데이트가 아니어도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서울 투어, 그리고 암스테르담 뭐 야간 투어,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구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의 시작 그리고 여행의 끝, 그게 에어비앤비가 된다고 하면은 이젠 완연한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폭발하는 수요에 폭발적인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봉이김선달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어비앤비 과연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